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 수능 특강 맛깔나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복합 2강이고요.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이라는 간단한 사설 시조 한 편, 그 다음에 수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고전소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한 장희빈 얘기라서 저 뒤에다가 역대 장희빈 9명 얼굴도 갖다 놨으니까 그 얼굴도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엄마들은 아마 그게 궁금할 거예요. 사설시조 아주 간단한 거.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이런 게 있어야 새가 숨을 수 있는데 매에게 쫓기는 얘가 매야? 무섭게 생겼지? 얘가 매. 얘는 까투리. 꿩인데 이제 암컷을 이제 까투리라고 하고 수컷을 장기라고 하지. 어쨌든 매가 막 쫓아오는데 까투리가 도망가지.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 요게 초장. 자, 중장을 갑시다. 사설 시조니까 중장이 상당히 길지. 그래서 자,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청도 없고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배가 고장났어. 뭐가 많이 없어. 중요한 것이 없어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바람 불고 물결 치고 안개 섞이고 어두워지고 파도까지 쓰나미가 왔어. 게다가 원피스 해적까지 나타났다. 그걸 만난 뱃사공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밑에도 나오는데 보통 우리 사설 시조에서의 표현법은 중장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도 읽고 모도 읽고 했으니까 열거법. 그 다음에 까투리 마음, 뱃사공 마음 했으니까 비교법.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미 죽었지. 과장법. 그 다음에 점점점 심해지는 거니까 점층법. 이렇게 네 가지. 게다가 지금 굉장히 이별해서 슬픈데 이걸 웃기게 표현하고 있지. 자, 마지막 종장 갑시다. 엊그제 임 여인 내 마음이야. 옛날 말로 이제 안이라는 건 마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임과 이별한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내가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얘도 굉장히 슬프고 얘도 슬프고 얘도 슬프고 아주 간단한 사설 시조였습니다. 뒤에 있는 사시남정기하고 연결 짓는다면 사시남정기는 이제 정실 부인이었는데 쫓겨났지. 모함을 받아갖고. 그래서 요 셋째 줄하고 연결 지으면 될 것이고 사시남정기 갑시다. 아직도 제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자 사시라는 착한 여자가 남쪽을 돌아다니는 이야기 요게 사시남정기. 그래서 사시가 저 뒤에도 나오지만 인현왕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시가 못된 여자 장희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유할림 얘가 숙종 실제 역사를 빗대가지고 소설로 재미나게 쓴 거죠. 여기는 인현왕후 사시가 쫓겨나는 장면. 시비가 사시를 계단 아래 끌고 와 사당 앞에 사배토록 했다. 옛날에는 모든 집안의 중요한 일은 사당에서 결혼식 하고 나서도 사당에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고 새로 며느리가 와도 사당에서 절해야 되고 떠나갈 때도 사당에서 절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떠나가는 거니까 이제 조상님 앞에서 나 이제 이 집안에서 떠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사시가 억울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남편 유할리만 빼고. 사시가 감사함을 말했다. 죄인을 위해 멀리까지 송별해 주시니 감사하다. 자, 문제는 아들 이나는 남아있지. 젖먹이 어린 아기.
그래서 새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랬더니만 소사께서 돌아왔을 때 내가 죽지 못하고 시아버지 어머니 돌아갈 때 따르지 못했는데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에 연연하겠는가? 이제 헤어지는 거지. 그랬더니만 드디어 이제 꼬마가 우리 엄마가 어딘가를 떠나간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엄마 따라갈 테야. 그랬더니만 다시 한번 젖먹이고 매일 올 거야. 착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씨는 흰배로 얼굴을 가리고 두 명의 여종만 뒤따랐다. 사씨가 문을 나선 뒤에 교씨 사당에 오르게 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식적인 오피셜 행사에서는 요 사당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는 정실 부인이 되었다. 그 얘기지. 예를 마치고 인사를 받았다. 교씨가 명을 내렸다. 내가 안살림을 맡았다. 그랬더니 너네들은 죄를 짓지 마라. 지가 죄를 져놓고. 늙은 하인이 말했다. 죄를 지어 쫓겨나지만 우리가 배송을 해야겠기에 감히 청한다. 그래 그럼 가라. 하고서 이제 큰 길로 따라 나서니 통곡 소리가 진동했다.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나도 잊지 말게. 사씨가 차안에게 말했다. 소사의 시아버지 묘소로 가라. 시아버지 묘소로 간다는 얘기는 집안에서 머무르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건데 친정 가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묘소에서 사는 거야 지금. 사씨 집안의 수공자가 그러니까 사씨의 동생이야. A 부분.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친정으로 돌아오는데 도대체 여기 왜 왔냐?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어머니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유씨 집안과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다. 나는 죄 없다. 게다가 남편도 현명하니까 언젠가는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후대를 받았으니 아주 잘해줬지. 그래서 나는 시아버지 묘소 아래서 죽겠다. 엄청 착한 사시. 보통은 쫓겨나면은 내 이 집안하고 다시는 내가 뭐 하나 봐라 이러면서 안 할 텐데 엄청 착하죠. 자, 그 뒤로 늙은 사내종만 머물러 문을 지키게 하고 시비는 돌려보냈다. 이 땅은 요시 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이 거주했다. 사시가 온 것을 보고 존경을 많이 했다. 아하. 가진 것도 없고 간에 서로 도우니 의지가 되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 착한 여자. 근데 양반집 여잔데 일도 했다. 이런 게 이제 일치 문제를 잘 나오지. 게다가 약간의 장신구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썼다. 자, 문제는 교씨가 이 소식을 들었네. 허허.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왜 이 여자 여기 시아버지 묘소에 있냐? 근데 어쩔 수 없다. 교씨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 이러고 끝나는 거죠. 자, 그림 아주 잘 그려놨는데 원래는 유연수와 사씨가 사이가 좋았어.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씨바지로 첩으로 이제 교씨를 데려왔는데 교씨가 먼저 아들을 낳지. 교씨가 먼저 아들을 낳고 문제는 그 뒤에
사씨도 아들을 낳지. 아까 나왔던 이나라는 애. 얘가 장주라는 애. 자, 그런데 이 장희빈 무서운 여자. 계략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극단적인 수를 써요. 어지간한 거로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아 이건 진짜 사씨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 유할림이 속아가지고 사씨가 쫓겨나더라.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입니다. EBS에 있는 보기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자, 사시남정기라는 것은 윤리교훈서로 가르침을 주니까 그 당시에 다른 소설과는 달랐다. 자, 대단히 특이한 보기를 갖다 놨는데 교씨가 원래부터 나쁜 여자였냐? 아니고 교씨가 처음에는 참한 여자였대. 그런데 정실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나쁜 년이 됐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가부장적 가족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죠. 자, 여기는 이제 엄마들이 좋아할 장면인데, 역대 TV 드라마에서 장희빈이 나왔던 1961년이니까 김지미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정임 역시 알 수 없는 68년, 71년도 윤여정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작년에 아카데미상 조연상도 받았던 그 아줌마가 아직도 이게 71년도에도 장희빈이었었는데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80인데 그 다음 81년도에 이미숙이라고 뭐 역시 잘 모를 거고 자, 88년 올림픽 할 때 전인화 지금 거의 이제 뭐 할머니 됐을 텐데 95년도에 정성경 아줌마 원래는 야한 영화 많이 나오는 아줌마인데 됐고 자 여기서부터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김혜수라고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역시 장희빈 나왔었고 2010년에 동이라는 MBC 드라마 할 때 역시 거기는 그 숙빈 최씨 동이가 주인공이었고 그 희빈 장씨는 이제 악녀로 거기서 나왔지. 요게 이소연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수 비하고 결혼한 김태희 장옥정 사랑에 빠지다 뭐 이런 2013년도의 드라마 그 뒤로는 드라마에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자, 장희빈 얼굴 보면 대체로 좀 못되게 생긴 여자들이 많이 한 편이었고 뭐 합시다. 보면은 풍간적이라고 나오는데 뭐 풍자적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풍자는 그냥 비판하고 끝나는데 이런 잘못을 고치도 간자가 이제 간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계속 얘기하지만 조선을 배경으로는 쓴 소설이 극히 드물다. 여기서도 역시 중국. 그다음에 처첩 간의 갈등, 사씨의 착한 마음. 자, 문학사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우리 소설이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띄엄띄엄 나오다가 김만중이 거의 이제 확립을 시킨 일부 다처제를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이고 가정 문제 김시습 같은 경우는 귀신 얘기였지 주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뒤로 장편 소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김만중이 선구자다.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고 있지. 인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사씨 부인은 뭐 당연히 사실 남성이니까 실질적인 주인공이고 그러나 그냥 착하기만 한 건 아니고 강한 의지 무덤 옆에 살았지. 그 다음에 못된 여자 교씨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여자. 게다가
여러 남자들하고 몰래 몰래 바람도 피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고, 사형을 당하게 되고. 자, 문제는 이제 유할림, 우유부단, 수동적, 이게 이제 유할림이야. 그러니까 가장이면 가장답게 집안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그 귀가 얇아. 남 얘기만 잘 듣고, 그러다가 심지어 본인도 귀양을 가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다시 데려오고, 교실을 죽이게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설 시조 한 편하고 고전 소설, 수능에 대단히 잘 나오는 사신남정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